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한미 간 말이 다릅니다. 미국 쪽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하자 우리 정부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고 반박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미국산 사과, 블루베리 등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을 우리 정부가 일단 사수했습니다.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호주 등 앞선 국가와의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얻어낸 만큼 우리도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걸로 보였지만 협상팀은 한미 FTA 협상 당시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막아냈습니다. 농업계는 환영했습니다.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이제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각기 이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하지만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미국산 사과와 블루베리, 유전자 변형 감자 등의 수입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는 이런 작물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지만 높은 검역 문턱에 막혀 실제로는 수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일단 큰 틀에서 합의만 해놓은 상황이어서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어제 협상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가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협상이라는 게 고위급이 서로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 아마 그게 이제 타결이 가까워온다는 걸 의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고위급이 아무리 자주 만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지 않으면 사실 협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것은 한국하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니까 내가 가서 도장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전격적이었다는 점에서 좀 우리를 놀래킨 거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네. 자, 근데 협상 타결에 이 관세는 15%로 묶었습니다만 3,500억 달러를 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선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의제가 한 5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투자의 규모, 그 다음에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들어가냐 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선업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선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가 아까 뉴스 꼭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조금 큰 금액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번 협상이 잘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직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디테일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하는 쌀이라고 하는 것과 소고기, 특히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등에 대해서 시장 개방 추가적으로 막은 부분.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은근히 얘기는 많이 안 나왔는데 일본은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협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 이 점도 어떻게 보면 조금 협상이 괜찮았던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개방 일단 정부가 방어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평가는 괜찮게 지금 보시는 건데 근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다 개방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그럼 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슨하게 해줄 그럴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사과 시장 좀 개방해달라고 검역을 신청했는데 우리나라 검역 단계가 8단계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지금 3단계 통과해 있는 상황인데 그게 3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33년 걸렸다는 건 요거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고 하다 보면 예. 나아질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산업 보호를 특히 농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서 이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예. 정부의 의지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이런 사과 시장이 이런 것들이 개방됐을 때 우리나라의 농가들이 피해를 받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의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잠깐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사실 이제 2.5% 자동차 관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의미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평균 신차 가격이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요거에 이제 2.5%면 한 170만 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우리나라가 일본 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70여만 원 정도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없어졌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민감한 좀 그 저렴한 차 시장 쪽에서는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EU라든지 일본보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 비슷하게 냈다. 뭐 3,500억 달러는 일본보다 적긴 합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게 아까 이제 협상의 디테일 말씀 주셨잖아요. 일본하고 EU도 약간 잡아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5,500달러 했고 5억 달러 했고 6천억 달러 했는데 네. 사실 이거 열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 2%만 직접 투자고 나머지는 융자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EU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연합이 한 게 뭐냐면 그 유럽 연합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대미 투자할 여력 있어? 할 의향이 있어?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모아간 것에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런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해라고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사실은 3년 후에는 퇴임을 할 텐데 예. 그 전까지 되도록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한번 가보자라는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안에 네. 1,500억 달러는 조선인데 요거는 예. 직접 투자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2천억 달러 안에 이 EU와 일본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뭐 이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2천억 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갈까요? 그럼?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이걸 뭐 대출 등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물건 값을 떼이거나 아니면 미국이 물건을 안 사가거나 막상 물건을 만들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보다 이 투자 금액에 대한 리스크들을 보증해 주는 것들이 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는 아마 투자 같은 것이 벌어질 때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도 일본만큼 1%, 2%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2천억 달러 안에 상당 부분이 보증이나 대출이 들어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가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른바 뭐 마스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조선 주식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을 워낙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요. 네. 뭐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원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중국을 해양력에서 견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니까요. 네. 세 가지 정도 층일 것 같습니다. 첫째, 조선업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이 만드는 배라고 하는 게 일정 규격이 있는 배가 아닙니다. 주문자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자동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고급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 인력에 대한 부분, 교육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 인프라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군함들은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프라 투자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이전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투기를 살 때도 전투기 기술 이전 같은 거 받으면서 그렇죠. 구매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할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네. 것들을 얼마나 미국에 넘길지. 그래서 사실은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조선업의 독립을 하게 된다면 예. 오히려 우리에게도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세부 추가 논의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주의해야 할 거, 남은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안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디테일을 채우는 과정일 건데요. 네. 우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협상에 약간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주한미군 어떻게 할 건지, 네. 방위비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패키지 안에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양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